자, 우리가 학습할 첫 번째 유형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을 해서 이런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기하분수 상태여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즉 2만 있어도 돼요. 5만 있어도 돼요. 2하고 5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 2와 5의 지수가 같아지도록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우리가 유한소수로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2의 제곱분의 3이라는 어떠한 기하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2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을 하나 만들려면은 2 하나와 5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5를 이렇게 두 개씩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분모가 지금 보시게 되면 12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분자는 5의 제곱이 25고 3이 곱해지니까 75 이렇게 되면서 얘가 100분의 75 이렇게 되고 이게 0.75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하분수, 자, 기하분수 약분 다 할 거 다 하고 남아있는 분수가 되겠죠. 그 녀석에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분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 3은 2도 아니고 5도 아니잖아요. 이때 이런 애 때문에 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런 수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모가 10분의 예를 들어서 3일 때는 0.3, 뭐 100분의 25일 때는 0.25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로 딱 소수가 끊어져서 계산이 되려면 분모가 10, 100, 1000, 즉 10의 거듭제곱꼴이 되어야 되는데 2하고 5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이게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요. 아이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수 48분의 15를 요런 꼴로 나타내었을 때 A하고 N의 값을 더해서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분수? 그렇지,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일이 되겠다. 기하분수. 그래서 위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48분의 15. 자, 둘 다 3으로 약분되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6은요 2의 4제곱이 되고요. 소인수분해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이고, 여긴 4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2의 10승까지는 조금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2의 거듭제곱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 자, 이 형태까지 바꾸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아이고. 자,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5의 4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5의 4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2 4개, 5 4개가 돼서 14개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분모는 10의 4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5가 5개 곱해지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나타내 봤더니 뭐가 되더라? 여기에 있는 10의 n승분의 a가 되더라. 이게 10의 n승분의 a가 되더라. 그러니까 a는 5의 5승이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n은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5의 5승, n은 4.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n은 자, 5의 5승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5의 4승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5의 4승은 625거든요. 이제 뭐 안 외우고 있다면 다 곱해야 되겠죠. 이거 더하기 4 하고 나서요. 계산하시면은 5, 25, 5, 20에 하나 올라가고 요렇게 되겠나요? 그죠? 네. 그래서 3129가 이 문항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문제는요, 이렇게 거듭제곱이 충분히 커서 숫자 계산이 크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도 보통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 짚고 넘어갑니다. 자, 기하분수 중요하죠? 먼저 기하분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 단원의 내용을 간통하는 핵심 내용이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용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 2와 5의 지수가 같아지도록, 그죠? 2하고 5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만든다 라고 우리가 1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80분의 14를 유한소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A, B를 찾아라.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기하분수로 만드는 거였죠. 자, 80분의 14는 둘 다 2로 약분하면 자, 40분의 7이 됩니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자, 40은 8, 5, 40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8 곱하기 5로 바로 나타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이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소인수분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튼, 자, 그럼 이제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모 분자에 있는 2와 5의 지수, 지금 2의 지수는 3이고 5의 지수는 여기에 1이 숨어있죠. 이게 같아지도록 분모 분자에 똑같은 적당한 수를 곱할 건데 우린 여기서는 뭐를 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5 두 개씩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5 두 개를 추가로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분모가 그러면은 2 3개, 여기까지 해서 이게 5 3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고 분자는 5의 2승 곱하기 7이 돼서 7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해서 나타내게 되면 분모는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25 곱하기 7이니까 7호 35의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가 결과적으로 나타내 봤더니 뭐가 되더라? 여기 있는 10의 A승분의 B가 되더라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A가 3이 돼야 되고요. 여기 있는 B가 175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175.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수를 봤을 때 그 녀석이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분수인지를 확인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짚어볼게요. 자,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즉 이게 중요하죠. 약분을 최대한 할 만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유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 또는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요. 2하고 5로 이루어져 있어도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에서? 기하분수 상태에서. 자, 확인하셨죠? 자, 그럼 다른 게 있으면 어떤 경우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는 경우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그 반대, 무한소수가 되는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념 단원을 진행을 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혹시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지금 바로 이렇게 핵심 유형을 풀거나 혹은 개념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 있는 개념, 이해하실 개념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듣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선생님은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라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 볼까요? 자, 1번은요. 자, 일단은 기하분수예요.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고 분모에 지금 현재 3이라는 2가 하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얘는 순환소수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 기하분수인데 이 안에 3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굳이 시로 쓰지 않아도 이 안에 3이 약수로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둘 다 11로 약분하게 되면 분자는 1이 되고 얘는 30이 됩니다. 하지만 이 30은 다시 6 곱하기 5로 나누어지고요. 이 6은 3을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2하고 5 말고도 다른 애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소수가 됩니다. 자, 4번 소인수분해를 친절하게 해놨죠. 여기 3이 있으니까 무한소수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상태? 그렇죠. 기하분수 상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랑 약분을 딱 해놓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약분을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얘랑 약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딱 해놓고 봤더니
분모가 2하고 5로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7이라는 2하고 5가 아닌 소인수를 약분으로 현재 없앨 수가 없는 상태예요. 둘 다 7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하고 5가 아닌 7이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1회에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찾기고요. 핵심 개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 자, 분수를 기하분수,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기하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또만 5만 있으면 유한소수고, 이 또는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소수로 바꿨을 때 무한소수, 아주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약분하고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번부터 볼까요? 자, 딱 문제 볼게요. 분수 중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무한소수가 된다. 무한소수가 된다면 무슨 말이다? 2하고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는 걸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확대가 안 되네요. 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를 둘 다 3으로 한 번씩 약분하게 되면 분모는 3이 남고 분자는 4가 되는데 이 3이 더 이상 없어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됩니다. 자, 니은은 지금 보게 되면 3일은 3, 37에 21, 7일은 7, 7일은 7 약분 다 해놓고 봤더니 분모가 5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자, 디귿. 자, 2하고 5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하고 5 말고 다른 게 남아있으면 순환소수, 그렇지 않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7이 남아있기는 한데 얘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5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7일은 7, 7, 9, 63. 3의 제곱이 9잖아요. 9일은 9, 9일은 9. 5 하나만 남았네요.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2하고 5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1, 11 약분하게 되면 5가 되고요. 자, 그럼 분모에 2하고 5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자, 비읍 볼까요? 자, 7일은 7, 7, 5, 31 하고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2하고 5가 아닌 3이 더 이상 약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분순이 분모에는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즉 2하고 5가 아닌 다른 게 있으니까 얘는 무한소수,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순환소수가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기억과 비읍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수에 미지수를 곱해서 유한소수 만들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곱해서 유한소수 만들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올 건 나눠서 유한소수 만들기 그런 게 나오겠죠. 자, 핵심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어떤 분수에다가 미지수 x를 곱한 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x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가라는 걸 찾는 거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하분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하분수를 왜 계속 바꾸냐? 분수를 최대한 간단하게 가장 명료한 형태로 나타내야지만 계산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고요. 왜냐하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있으면 x를 곱해서 없애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유형은 아시겠죠? 자, 3번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분모의 소인수 중 2나 5를 제외한 소인수들의 곱의 배수가 x일 때, 이게 어렵게 말이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x는 분모에 있는 2하고 5가 아닌 다른 소인수를 약분시켜서 없앨 수 있는 수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 자, 일단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이 녀석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a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420분의 18을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죠. 자, 6으로 약분하면 6, 7에 42 요렇게 되고요. 자,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자, 얘는 이제 70은 5 곱하기 14인가요? 14는 다시 2 곱하기 7 하고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5하고 2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소인수 7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쟤를 다시 나타내게 되면
자, 420분의 18 곱하기 x라는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이 식은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5 곱하기 2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x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저 x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요렇게 약분해서 이 7을 없앨 수 있는 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존재하면서 유한소수가 되니까요.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애는 7을 없앨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7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찾으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7의 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3번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곱해서 유한소수 만들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해서 유한소수 만들기.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분의 a 곱하기 x가 유한소수가 되는 x값을 찾는 방법은 먼저 주어진 분수를 기하분수로 바꾸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하니까 그 남은 애들을 약분시켜서 없앨 수 있는 그 수들의 배수가 그 미지수 x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얘가 될 수 있는 3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먼저 주어진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로 약분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7, 4, 28, 7, 5, 35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45를요. 9 곱하기 5로 보고요. 9가 3의 제곱인 걸 이용해서 바로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요.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배웠던 방법대로 이렇게 니은자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조금 더 빨리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튼 다시 한번 본 문제로 들어가서요. 그 문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저기에 있는 315분의 7 곱하기 a라는 애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남은 a는 어떤 애가 돼야 되냐면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3이 2개나 있잖아요. 2하고 5가 아닌 3이 2개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a는 여기는 3 2개를 약분시켜서 없앨 수 있는 뭐의 배수? 3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9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9의 배수 중에서 3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30보다 작은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자, 9일은 9, 9이 18, 93 27. 아이고. 그죠? 27. 이렇게 해서 답은 3개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30보다 작은이 아니라 문제가 좀 더 크게 나와서 200보다 작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저 200 안에 9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29, 18, 그 다음에 20, 29, 18 그래서 2가 남는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200 안에 9의 배수는 22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22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나누어서 유한소수를 만드는 유형을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즉 미지수 x가 분모에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그 분수를 x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으니까요. 즉 원래 a분의 b라는 분수에 x를 나누어서 a 곱하기 x분의 b라는 분수가 되었을 때 그게 유한소수가 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뻔하게 시작되는 건 또 나오죠. 최대한 약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주어진 걸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모를 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항상 결론은 이거예요. 2하고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안 된다.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그래서 그 한 줄만 딱 가지고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와 있네요. x는 2 또는 5만의 소인수를 갖거나, 즉 x 자체가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2하고 5가 아니어도 여기는 이 분자는 약분돼서 없어질 수 있는 수, 즉 다시 말해서 분자의 약수일 때, 즉 이런 형태일 때는 이 미지수 x가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분자의 약수일 때 유한소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30 곱하기 a분의 75를 최대한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5로 약분되죠? 5, 6, 30, 5, 1, 5, 5, 5, 25. 자, 3으로 한 번 더 약분되나요? 자, 3, 2, 6, 3, 5, 15. 요렇게요. 그래서 2 곱하기 a분의 5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유한소수가 됐을 때, 자, 그래서 a는 뭐로 이루어져 있거나 2 또는 5의 곱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분자의 약수인데, 어차피 분자가 지금 5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겠네요.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약수이거나 일단 이렇게 필기는 해둘게요. 자, 그럼 이제 찾고 있는 거는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하고 5로 이루어지지 않고 5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는 2는 있지만 3도 들어가 있어서 안 되죠.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7이니까 아니고요. 9도 3 두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수는 아니겠죠.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나누어서 유한소수를 만드는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x가 분모에 있는 경우, 즉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분수를 유한소수로 만드는 방법은 먼저 약분한다, 즉 기하분수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내용. 항상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했을 때 x는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분자의 약수일 때 유한소수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집 유형마다, 그죠? 강의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친구들은 앞에 1회 똑같은 문제 유형에 다른 문제 설명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자,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분수 5x분의 12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써볼까요? 5 곱하기 x분의 12.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게 약분이 어차피 안 돼요. 그죠? 약분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기하분수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x는 어떤 수가 되냐면, x는 2 또는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2하고 5가 아니어도 12가 없앨 수 있는 수, 다시 말해서 12의 약수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 x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수는 이게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2 또는 5만으로 이루어진 수이거나 혹은 12의 약수인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3은 12의 약수가 맞죠. 되고요. 5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고요. 자, 9는요. 12의 약수가 아닙니다. 약분돼서 9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아니네가 되겠고요. 자, 12는 12의 약수니까 없어지니까 맞고요. 자, 15는요. 12의 약수는 아니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써볼게요. 자, 5 곱하기 15분의 12. 요렇게. 사실 얘가 왜 유한소수가 안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3 때문에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타내보게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2.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범인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한소수가 안 되는 범인만. 그리고 얘가 3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서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유한소수로 만들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죠. 유한소수가 되는 미지수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습니다. 즉, 한 줄 요약하면 잘 풀어보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유형 자체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유형 2번, 3번, 4번을 다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어려운 종합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 공부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수 44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얘가 된다. 그럼 먼저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곱해서 유한소수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하분수는 지금 계산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는 선생님이 4 곱하기 11로 볼 거고요. 4가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뒤에 0 하나는 2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다 나타내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x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처럼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서 선생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직접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선생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걸 딱 봤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분모에 있는 2하고 5가 아닌 다른 소인수 11을 없앨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는 11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11의 배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할 부분 이 부분이 되겠는데 약분을 했을 때 11이랑 이렇게 촥 약분을 했을 때 이렇게 7이 남는 애가 되겠죠. 그럼 x는 당연히 11의 배수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77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77이기 때문에 이렇게 샥 약분을 해서 얘만 남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x는 11의 배수인데 그 11의 배수들 굉장히 많은 11의 배수 중에서 분모에는 11을 없애고 나서 남은 약수가 7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x는 두 자리 잔수가 이미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x는 77하고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걸 계산하면 y분의 7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77을 약분하게 되면 촥 약분되고 얘는 8 곱하기 5니까 40분의 약분되고 남은 7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얘가 뭐다? 여기 있는 y분의 7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y는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y는 x는 77, y는 80이기 때문에 빼면 마이너스 3 하고 우리가 계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유한소수로 나타내고 기하분수로 만들기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한소수가 되는 미지수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쌤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유형 2, 3, 4번을 다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부분에서 조건을 찾고요. 그것들 중에서 다시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총 두 가지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80분의 a 얘는 이제 우리가 기하분수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로 소인수분해만 하면 얘는 9 곱하기 20이고요. 9는 3의 제곱,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뭐 똑똑해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많이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소인수분해를 빨리 하려면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튼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유한소수래요, 여러분들. 유한소수의 조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말고 요러한 2하고 5가 아닌 다른 애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a는 없애버려야지만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촥 약분해서 3의 제곱을 없앨 수 있는 애가 되니까 a는 다시 말해서 3의 제곱, 즉 9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의 배수 중에서 여기 있는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을 건데요. 자, 9랑 샥 약분해서 분자가 뭐가 남았어요? 7이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약분해서 7이 남으려면 9로 약분해서 7이 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 수는 그렇죠. 63이어야 되겠죠. 63. 그래서 9일은 9, 쫙 약분해서 7이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는 6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약분했을 때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래 다시 거 써볼게요. 자, 18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였는데 A가 찾아봤더니 63이고요. 요렇게 약분해서 얼마가 남죠? 그렇죠. 9, 7에 63, 9, 1은 9 이렇게 약분되고 남아있는 건 2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는 뭐가 된다? 그렇죠. B분의 7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B가 2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얼마? 63, B는 얼마? 20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소수의 표현이라는 아주 쉬운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소수점 아래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요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소수라는 부분을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좀 공부를 했죠.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 그죠? 그래서 유한소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무한소수가 되겠고요. 자, 유한소수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분수 중에서 분모의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되고, 그런 애들은 다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10, 100, 1000의 꼴로 바꿀 수 있어서 우리가 소수점 아래 딱 숫자가 이렇게 유한계의 숫자가 나오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134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1.2 이런 애들이 유한소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무한소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처럼, 그쵸? 소수로 나타냈을 때 계속 뒤에 숫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수가 되겠고요. 사실 이 무한소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때 다 공부했죠? 그렇죠? 순환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선생님 개념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은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유한소수이거나 순환소수이거나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유한소수가 안 되면 순환소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더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이 문제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안에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순환소수라고 한다. 이때 반복되는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부르고요. 순환소수는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에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즉 예를 들어서 2.312 이거 선생님 오타 같아 보이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교재를 만들고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네. 자, 2.32는 아니고요. 뒤에 123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순환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2.32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처음 반복되는 마디에 처음 숫자와 끝 숫자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고, 순환마디는 123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제를 어렵게 만들고 선생님이 잠깐 내가 만들고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자, 다른 일 한번 뽑아볼까요? 자, 3.1222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2가 반복되잖아요. 이거 하나가 순환마디가 되면서 3.12하고 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먼저 순환마디를 찾는 게 되겠고,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한마디를 얘기한다 라는 거. 자, 1번 볼까요? 바르게 연결된 거 찾는 거예요. 1번은 6사가 반복되죠. 근데 646이 반복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2번은 지금 486이 반복된다 그랬는데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864가 반복되니까 바르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 지금 보게 되면 0.132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3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2, 3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소수점 뒤에 21이 예쁘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맞게 연결된 애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346이 반복되는데 46이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점하고 첫 번째 순환마디만 딱 쓰고요. 첫 번째 순환마디의 첫 숫자와 끝 숫자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올바른 순환소수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순환소수 표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운 유형이었죠. 핵심 내용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아래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순환소수라고 한다. 예를 들게 되면 1.234, 34, 34 이렇게 반복되는 건 이 소수점 아래 숫자가 3, 4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꼭 소수점 첫 번째부터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반복되는 부분은 순환마디라고 한다.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은 이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는 3, 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순환소수는 첫 번째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에 첫 숫자와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34. 얘가 지금 처음 나오는 반복되는 순환마디고 거기에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게 되면 2.32에 123 이렇게 반복되는 애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이 되니까요. 소수점을 나타내게 되면 2.32, 123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쓰고 첫 번째 순환마디의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환마디는 123이 아니라 123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환소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순환마디에 처음 숫자와 끝 숫자 위에 점이 찍힌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722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나타내게 되겠죠.
자, 2번은 마찬가지 8만 순환마디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순환마디 위에 점이 딱 찍혀서 나와 있죠? 네, 올바르게 표현하게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1.231, 231이 바로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3번 같은 경우는 1.231, 231, 231, 231이 반복되니까 요렇게 찍어야 됩니다.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서부터 찾는 거예요. 소수점 앞의 숫자는 순환마디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볼까요? 4번은 10.010101 그래서 10 쓰고 첫 번째 순환마디 위에 올바르게 표현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0.6하고 620, 620, 620 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0.0하고 620, 620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점점점이 어디에서 끊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얘는 620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0점하고 지금 062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0.062하고 요렇게 점을 찍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 예제니까요. 꼭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 점점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점점점 앞에가 온전한 순환마디의 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 유형은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 짚어보게 되면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또는 오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된다? 무한소수, 즉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사실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했던 유형 2번, 3번, 4번만 잘 공부하면 얘는 추가 공부가 필요 없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핵심 내용은 기하분수 상태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하고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가 된다. 그 말은 약분할 거 다 하고 쳐다봤을 때 분모가 2하고 5 말고 다른 소인수로 이루어진 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펴봅시다. 먼저 문제 한번 써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15가 되겠고요. 약분합니다. 둘 다 5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a분의 3이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순환소수가 된대요. 순환소수. 그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 값을 합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a는 1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은 곱하나 마나니까요. 한 자릿수 쭉 써보고 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쭉 써보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은요 어차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소수가 아니죠. 1은 곱하나 마나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소수가 안 되겠고요. 여기에 1 들어가 봤자 어차피 분모는 4인 건 변하지 않죠. 자, 2로만 이루어진 수를 쭉 찾아볼까요? 자, 2의 제곱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 8.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2, 4, 8은 2로만 이루어진 수니까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5로만 이루어진 수도 저게 순환소수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남아있는 수가 모두 다 되냐? 이게 마지막 함정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이 분자가 없앨 수 있는 수, 즉 분자의 약수는 어차피 a가 분자의 약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버리는 수가 돼요. a가 뭐가 되든. 다시 말해서 3의 약수인 3도 a가 3이 되게 되면 2가 아닌 다른 소인수 3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순환소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약분돼서 사라져버리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2로만 이루어진 수, 5로만 이루어진 수, 2와 5로 이루어진 수 지우고 그 다음에 분자의 약수도 찾아서 지워줘야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수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2하고 5가 아닌 다른 애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2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기하분수로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먼저 기하분수로 만들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또는 5 이외에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순환소수, 무한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각 횟수마다 풀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2회 문제집을 푸는데 유형 7번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1회에 유형 7번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선생님이 다른 문제로 설명하는 같은 유형의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정도 노력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요. 자, 하여튼 잔소리 그만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49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려고 봤더니 49는 2하고 5로 모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녀석 자체가 현재 기하분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순환소수가 되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차근차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7이 들어가는 애가 되겠어요. 한번 써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49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 x는요 49의 약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사라져 버리는 수가 되면서 남아있는 게 2하고 5만 남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일단 49의 약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0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10 자체가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소수로 되게 되고요. 자, 지금 14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하면 2하고 7이 되는데 이 남아있는 2하고 5가 아닌 소인수 7이 마찬가지 여기는 49랑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져서 분모에는 소인수 2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21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21은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4번.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1은 3 곱하기 7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약분해서 7, 7에 49 해봤더니 여전히 여기에 튼튼하게 남아있는 3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이게 최대의 기하분수고 이 분모에 2하고 5가 아닌 다른 소인수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순환소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지금 여기는 35를 선에 바로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5 곱하기 7, 7호 35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2하고 5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2하고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 없으면 유한소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7이. 그래서 남아있는 게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순환소수를 찾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 찾기, 즉 무한소수, 순환소수에서 예를 들어서 쭉 순환되는데 거기서 200번째 숫자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꽤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으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핵심 개념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환마디의 개수를 합니다가 아니라 순환마디의 개수를 찾습니다입니다. 선생님이 오타가 나네요. 순환마디의 개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습니다. 자, 별로 핵심 어떤 도움되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나눗셈을 이용한다는 거 정도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순환소수 4.2, 635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요런 거예요. 4.2, 635, 635, 635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세워 나갔을 때 몇 번째 숫자? 111번째 숫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은 여기서부터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얘를 미리 한 개 셉니다. 한 개. 셌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몇 번째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총 111번째. 즉 소수점 아래 111번째인데 하나 셌잖아. 그럼 순환마디부터는 몇 번째 숫자 찾으면 되냐면 남아있는 110번째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110번째. 그러면은 여기 한 개, 여기 110번째에서 111번째 숫자를 찾는 이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635, 635, 635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숫자의 나열에서 110번째 어떤 숫자가 오는지를 찾는 게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110을요. 3개씩 묶어서 확인하니까 3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 20, 36, 18.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나머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총 몇 개? 110개의 숫자를 몇 개씩 묶으면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생기고 36묶음이 생기고 숫자가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635, 635 이렇게 쭉 갔을 때 635, 635 이렇게 딱 끝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63으로 묶게 되면 이게 몇 묶음이 생기고 36묶음이 생기고 숫자가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2개가 남는 얘 있잖아요. 얘가 우리가 찾는 110번째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셌을 때? 여기서부터 셌을 때 110번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게 되면 문제가 찾는 111번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이 문제의 답은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처음 들으면 어렵고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일수록 한 번에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건 조금 욕심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강의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비슷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강의 찍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다음 2회, 3회 같은 유형의 문제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다른 문제로 설명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유형 8번에 2회에 있는 유형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순한마디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오타라고 그랬죠. 순한마디의 개수가 얼마인지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순한소수의 25번째 숫자.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니까 얘는 문제가 함정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4, 5, 4, 5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3, 4, 5 요러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반복되는 건 45고 앞에 숫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25번째 숫자를 찾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는 앞에 있는 하나는 미리 세놓고 나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순환되는 부분에서부터 몇 번째 숫자를 찾으면 되냐면 24번째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예,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저기 순환 마디만 따로 써보게 되면 4, 5, 4, 5, 4, 5 이렇게 반복됐을 때, 그쵸? 다 4, 5, 4, 5 이렇게 끝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쭉 갔을 때 25번째 숫자가 얼마냐? 지금 몇 개씩 반복되죠? 네, 숫자가 2개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쟤를 2개씩 묶었을 때, 그지? 25를 2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생기고 몇 개가 남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는 하고 나눠 떨어지고 5 내려오고, 그죠? 나눗셈을 좀 이상하게 했다, 그지? 요렇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생기고 12묶음이 생기고 몇 개가 남는다? 숫자가 하나가 남는다. 그럼 우리가 찾는 이 25번째 숫자는 그 나머지 첫 번째 숫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쉽게 풀면 하나가 남으니까 이거 뭐지? 하나가 남으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딱 잘라서 여기에 12묶음째가 5고 그죠? 숫자가 하나가 남으니까 4. 근데 선생님 매번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간혹 가다가 문제 중에 25번째 숫자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만약에 25번째 숫자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25번째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한 묶음이 4하고 5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한 묶음의 합은 4 더하기 5고요. 그럼 이게 몇 묶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2묶음이 있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숫자가 몇 개가 남죠? 하나. 그 남아있는 숫자가 누구라고? 4. 여기에 함정, 얘야 얘. 이 문제는 여기도 함정이 생기지, 그지? 앞에 우리가 미리 하나 셌었던 숫자 3까지 더해야지만 여기서부터 25번째 숫자까지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 더하기 얘가 9니까 10이랑 곱하면 108 더하기 4가 돼서 만약에 25번째 짜리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번 나눗셈의 원리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